지금 보시는 이 영상은 지난주에 올렸던 레드제플린 4편과 거의 동일한 내용입니다. 제가 레드제플린의 노래 홀로 탈 러브를 그 영상에서 16초 동안 무단 도용했던 것이 문제가 돼서 유튜브에서 그 영상이 내려지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많은 앨범에서 남의 노래들을 허락도 받지 않고 자기네 나름대로 부른 다음에 원래 작곡한 사람들로부터 수많은 저작권 도용 소송을 당했던 바로 그 레드제플린이 수익 창출도 전혀 없는 영세 유튜버에게 이런 고통을 주는군요. 제가 나름대로 레드제플린에 대해서 광고를 많이 해주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이럴 수가! 따라서 이 영상에서는 문제가 된 그 16초 영상을 지워버리고 대신 당시에 스튜디오 엔지니어를 담당했던 에디 크래머의 이야기로 대신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미국의 락 이야기 슝양섭입니다. 레드제플린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쁜 일정 중에서도 레드제플린은 두 번째 앨범을 녹음합니다. 미국과 유럽을 번갈아서 투어 공연하는 중이라서 그들이 한 군데만 머무를 수는 없고 영국, 미국, 캐나다 등등 몇 군데 스튜디오를 돌아다니면서 두 번째 앨범을 녹음했습니다. 사진은 레드제플린이 하와이에 들렀을 때 찍은 사진인데 이때 자기네들 전세 비행기는 아직 아니고 팬엠 비행기이죠. 오래전에 없어진 비행기 회사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멤버들 모두가 손에 악기를 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가 녹음한 테이프를 품에 안고 있습니다. 사진 찍은 곳은 하와이지만 하와이에 있는 스튜디오에서 녹음한 것은 아닌데도 말이죠. 이렇게 보물처럼 자기네 녹음한 테이프를 일일이 챙겨가지고 다녔죠. 이때 최종 믹싱을 에디 크래머라는 사람한테 부탁했는데 그는 스튜디오 엔지니어였습니다. 지미 페이지와 존 폴 존스가 세션맨이던 시절에 에디 크래머가 도노반의 녹음을 도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미 페이지가 에디 크래머와 친분이 있던 거였었죠. 도노반이라는 가수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70년대 초에 감미로운 노래들을 했던 가수인데 라디오 음악방송에서도 종종 그의 노래가 들려지곤 했죠. 그 중에서도 유행했던 멜로우 옐로우, 이 노래 반주한 사람들이 지미 페이지와 존 폴 존스입니다. 이때는 그 노래를 들으면서 그때 이 뮤지션들이 곧 레드제플린 같은 락 밴드를 만들 것으로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죠. 도노반이라는 이 가수는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데 제가 도노반에 대해서 따로 이야기를 길게 할 것은 아니고요. 뒤에 대해서는 앨리스 쿠퍼 이야기를 할 때 다시 한번 잠깐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에디 크래머와 친분을 쌓았던 지미 페이지는 자기네 두 번째 앨범을 에디 크래머에게 믹싱해 주기를 부탁했습니다. Jimmy's the director. He had all the ideas and all the stuff about how he thought it could sound. But then once the two of us got in studio, it was a very creative conglomeration of two guys working together at the console, and very exciting to work with him. 이렇게 생겨난 두 번째 앨범 레드제플린 2는 1969년 가을에 나오게 되는데 나오자마자 동시에 폭발적인 인기를 얻게 됩니다. 영국과 미국에서 인기 차트 1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 앨범의 첫 노래 홀로 탈 러브, 이 노래가 빌보드 인기 차트에서 4위에 오르기도 했죠. 홀로 탈 러브는 원래 그 멜로디를 윌리 딕슨이라는 사람이 한 블루스곡 You Need Love를 따온 것이죠. 레드제플린이 활동할 때는 조용하던 그가 레드제플린이 해산하고 나서 80년대 중반에 지미 페이지를 상대로 이 노래에 대한 저작권을 소송해서 지미 페이지는 윌리 딕슨에게 알려지지 않은 액수의 돈을 지불하고 합의를 받습니다. 레드제플린이 첫 앨범이 야드볼드 시대처럼 블루스적인 게 많았었는데 이 두 번째 앨범은 더 헤비하고 더 하드락적이죠. So that the second album, did you all write that together? Was it mostly you and Robert? It depends on what it was. I can tell you it's a guitar-led band. It was guitar fueled, and as we, I don't know how far you're going to go through all of this album by album. Led Zeppelin 2 was written while you were on the road touring. Yeah. Number one. Yeah. And they were released quite quickly in succession of each other. Yeah. And yet with all the pressures of being on the road and gigging, you literally pounded out this amazing second album, and it went straight in at number one in the UK and the US. Yeah.
pretty good going. Eh? 레드제플린 노래들은 그 가사를 거의 로버트 플랜트가 썼는데 그냥 별 생각 없이 머릿속에서 나오는 대로 하기 때문에 자기가 뭐를 노래하는지도 헷갈리고 무대 위에서 노래할 때도 늘 똑같은 것을 노래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홀로터 러브를 엔지니어 에디 크레머가 믹싱할 때 말이죠. 이때 이용한 테이프이 8트랙 레코딩 테이프인데 이것을 70년대에 유행했던 8트랙 카세트 테이프와 혼동하지 마십시오. 그것과 전혀 다른 스튜디오 녹음 테이프입니다. 테이프 하나에 8개의 트랙이 있어서 각 트랙마다 각기 다른 악기와 소리가 들어가게 되는 그런 방식인데 8번째 트랙에는 싱어의 목소리가 들어가고 그 다음 7번째 트랙에도 역시 싱어의 목소리인데 이것은 그냥 백업용으로 해둔 것이었다고 하죠. 그런데 이것이 실수로 7번째 트랙과 8번째 트랙의 노래가 같은 목소리가 동시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7번째에 있는 싱어의 목소리가 약간 뒤쳐졌다고 합니다. All right, you know that bit in the middle where Robert goes, woman, and then you hear this funny little voice in the background, woman, way back with a lot of it. Okay. Biggest frickin' mistake I ever made in my life, which became part of history. And that woman becomes that woman way the fuck in the background. Wow. And, That was an error. So the motto of the story is leave the goddamn mistakes in. Yay! 이 노래에서 지미 페이지는 세라민이라는 악기를 이용해서 노래를 사이키델릭하게 만들었죠. 나쁘게 말하면 드러그 뮤직, 즉 향마약성 테이프 음악이라고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Then we come to the theremin. I used it on the middle part of Whole Lot of Love, where there's this big sort of avant-garde section. 이 앨범의 커버를 데이비드 주니퍼라는 사람이 했는데 그는 지미 페이지가 아트스쿨에 있을 때 알던 사람입니다. 사진이 원래 세계 제1차 대전 당시에 독일 공군팀의 사진인데 여기에서 레드제플린 밴드 멤버들의 얼굴을 잘라서 갖다 붙인 포토샵이죠. 뒤에 보이는 금발 여성은 당시 프랑스의 영화배우 델핀 시어링이라는 사람의 얼굴을 갖다가 붙인 것입니다. 그리고 원래 사진에 사람들에게도 선글라스나 수염을 포토샵했죠. 원래 사진은 전장에서 쓰던 프로펠러 쌍역기였는데 그것을 폭격 비행선 레드제플린으로 배경을 바꾼 것이죠. 이렇게 인기 폭발의 앨범이었지만 음악 전문지 롤링스톤에서는 그해 1969년 12월 13일 앨범 평에 대해서는 아주 악평을 썼습니다. 각 멤버들에 대해서도 특히 로버트 플랜트의 목소리는 분명하지가 않아서 겨우 개나 알아들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미 페이지는 키가 5 feet 4 inch, 162cm 정도로 작은 키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이것을 쓴 사람은 레드제플린의 공연을 한 번도 보지 않은 사람 같습니다. 여기에서 지미 페이지가 자기 패스포트에 쓴 자기 키는 5 feet 11 a half inch, 거의 182cm 정도 됩니다. 서양 사람의 평균 키 이상이죠. 이렇게 인신공격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그때까지만 해도 롤링스톤은 레드제플린에 대한 비판적인 태도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고 있는 음악 전문지 롤링스톤, 이것과 60년대 그리고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밴드 롤링스톤즈, 이 두 개를 혼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롤링스톤은 음악 전문지이고 롤링스톤즈는 밴드 이름이죠. 한편 또 다른 락 전문지 크림에서도 로버트 플랜트는 지미 페이지가 급료를 주고 고용하는 싱어라며 이 앨범에 대해서도 아주 나쁜 평을 했죠. 로버트 플랜트는 지미 페이지가 하라고 하는 대로만 그대로 따라한다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레드제플린 멤버들의 이야기로는 자기네들은 모두 공평하게 맡은 분야를 담당하고 누구든 새 노래를 가져오면 모두들 거기에 맞춰서 협력해서 좋은 곡을 만들려고 노력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락 전문지의 평론가, 음반 해설가들의 말씀에는 저는 처음부터 눈과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사람들마다 제 각각의 취향이 있어서 느끼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사람들 귀에는 이것이 나쁘게 들려도 저는 이게 좋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제가 하고 있는 이 방송, 미국 의사의 락 이야기, 이것은 믿어도 되냐고요? 글쎄요, 저는 어떤 아티스트나
음반에 대해서 이미 기록되어 있는 사실만을 종합해서 말씀드릴 뿐이지 제 의견은 삼가하고 있습니다. 제 의견이 들어갈 때는 제 개인 의견이라는 것을 꼭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미국의 락 이야기, 이것은 여러분들이 믿고 신청하셔도 좋을 것 같으네요. 그리고 말씀이죠. 제가 만약 여러분과 같은 락 애호가들이라면 저는 이 방송의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잊지 않고 꽉 누를 것 같으네요. 제가 처음 지미 페이지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의 아버지가 지미 페이지가 13살 되던 해에 제대로 된 통기타와 전기기타를 사줬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그 아버지가 사준 것은 전기기타는 아니고 그냥 통기타였습니다. 지미 페이지는 자기 친구들과 밴드 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세션맨을 하면서 자기 돈을 모아서 전기기타를 구입하기 시작했죠. 레드 제플린의 두 번째 앨범부터는 지미 페이지가 깁슨 레스폴 선버스트라는 기타를 썼죠. 1959년 모델입니다. 기타 모양이 예쁘고 지미 페이지가 이 기타를 유행시킨 후 여러 로커들이 이 기타를 썼죠. 그 중에 에어로스미스의 조 페리도 이 기타를 썼습니다. 보시는 것은 그의 사인이로군요. 이 CD 카바의 사진에서 조 페리가 들고 있는 것은 레스폴이 아닙니다. 여러분, 70년대의 락커, 싱어이면서 기타리스트였던 마크 볼란이라는 사람을 기억하십니까? T-Rex라는 밴드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1973년 동영상에 그가 연주하는 기타가 지미 페이지 기타와 똑같은 것인 깁슨 레스폴 스탠다드 선버스트 1959년 모델입니다. 방금 영상에서 보신 마크 볼란의 레스폴 기타는 레스폴 스탠다드가 아니라 커스텀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 많은 독자들로부터 지적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1959년도 레스폴 스탠다드입니다. 그런데 마크 볼란이 1972년 무대 위에서 기타를 던졌다가 기타 넥이 부러지는 바람에 그것을 레스폴 커스텀의 넥으로 바꾼 것입니다. 이 영상은 그 다음 해 1973년에 찍은 영상입니다. 이 기타는 그 후에 도난을 당했고 마크 볼란 자신 또한 그 다음 해 교통사고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지미 페이지가 가지고 있는 여러 기타들 중에서 이것이 두 번째 이후의 앨범들과 실황 공연에 쓰였기 때문에 1969년 중반 이후의 레드 제플린 사진에는 이 기타가 자주 등장합니다. 이 기타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기타를 친다면 기타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하고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텐데 그렇지 못해서 유감이로군요. 지금 이글스에 있는 기타리스트 조 월시, 그는 이글스에 가입하기 전에 그의 3인조 솔로 밴드 제임스 갱이라는 헤비메탈 그룹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그가 제임스 갱을 하면서 레드 제플린의 오프닝 밴드로도 몇 번 공연했었고 지미 페이지와 친한 사이였죠. 조 월시에게는 똑같은 기타 깁슨 레스폴 선버스트의 59년 모델과 60년 모델 두 개를 그가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지미 페이지에게 1600불에 팔았는데 당시에 이 가격은 새 기타보다도 오히려 비싼 가격이었다고 하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 지미 페이지가 이 기타를 너무 갖고 싶어 해서 조 월시로부터 비싼 값을 치르고 샀다는 등 인터넷이나 여러 유튜브를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보여드리는 이 영상에서 이 기타에 대한 사연을 지미 페이지 본인으로부터 직접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Well, he insisted okay, I'd done all the first album on the pretty much on the Fender Telecaster. Okay, and so we're promoting the first album on the road, and we play San Francisco second time round. Joe Walsh came along. We had a Les Paul, and he said, "Well, use it, just play it." And Joe Walsh comes along with his guitar. He says, "You've got to buy this guitar." And I said, "But I've got a Les Paul Custom," which means it had 3 pickups on electric pickups, and this one had 2. And he said, No, you've got to buy it. And I said, "Oh yeah, but you know, Joe, I'm really happy with the Fender Telecaster." And I said, "What, in the show tonight?" He said, "Yeah, we're in the show tonight." And it was just a real dream to be playing this guitar. I never looked back from that point, really. It's brought me a lot of love.
But you know, he convinced me that I should buy it, and he was right, really. 지미 페이지는 이 기타를 자기 와이프처럼 아낀다는 이야기를 다음 2003년도 지미 페이지의 인터뷰에서 들어보세요. It's one of those guitars that really was meant to come my way. Known as like a really user-friendly guitar, the Les Paul. And So this guitar is essentially irreplaceable to you. oh, absolutely. It's my mistress, it's my wife. And the great thing is it doesn't beat you up for alimony. Oh, but it's not leaving you, so oh, great Well, stuff. it's not leaving me, no. It's going to be having some sons and daughters. And they won't need paternity neither. 지미 페이지는 그때부터 이 기타를 오래 쓰고 그들의 가장 최근 공연, 그것이 2007년 런던에서죠. 그때도 다른 기타와 함께 이 기타를 가지고 나와서 사람들의 환호를 받았습니다. 지미 페이지가 깁슨 레스폴을 치기 시작하자 수많은 락커들이 그를 따라서 깁슨 레스폴을 사기 시작했는데 1972년 한 해에는 깁슨 레스폴이 다른 어떤 기타보다도 많이 팔렸다고 합니다. I think the Marshall was always known to interact so well with the Les Paul standard. 여기서 지미 페이지가 말하는 마셜 앰프, 이것 또한 당시에 앰프 회사가 여럿 있었는데 지미 페이지가 레드제플린을 하면서 이것 또한 락커들에게는 꼭 가지고 있어야 하는 상표의 앰프가 됐죠. 제가 기타를 안 치지만 제게도 이 마셜 앰프가 하나 있습니다.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냉장고를 마셜 앰프 회사에서 직접 판매합니다. 필요도 없는 이 앰프 스위치가 작동을 합니다. 제게 이렇게 앰프는 있으니까 이제 기타만 하나 있으면 되죠. 여러분, 오늘은 이야기를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번에는 지미 페이지가 이 두 번째 앨범을 녹음했던 기타를 잊어버렸다가 그것을 45년 만에 되찾은 이야기, 그리고 또 다음 앨범 이야기로 넘어가서 계속 이야기하기로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